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30년 동안 제가 아주 고민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한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NSC라고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제가 총괄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고 그때 제가 관계하고 있던 기관들이 국정원, 또 통일부, 외교부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도발, 핵실험 일일 보고를 받고 또 그 당시 IMF 외환위기 나왔을 이제 발생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위기 관리할까 하는 걸 청와대 외교안보 쪽에서 일을 4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4년 내내 있으면서 그상 김선일 씨 납치 피랍돼 가지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IS 테러 해서 국정원 자료 보면서 청문회를 했고 신종 테러죠. 그동안에는 북한의 대남도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9.11 테러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국제적인 테러에 이제 주된 타겟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이 돼서 시정을 펼치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을 하지 또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연일 발생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울지훈련을 해. 울지훈련을 하니까 나는 20년 전에 내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안보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다가 한번 가져와 봐라 매뉴얼을. 어디로 대피해야 돼? 연평도를 그냥 무력으로 때려버려서 민간인이 이 사망까지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 위기인데. 우리 아들딸이 아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중대한 문제가 된 거예요. 상황이. 저는 시장이니까 시청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래도 말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시청에 가가지고 대피소를 가져와 봐라. 며칠 걸리는 거죠. 어디 캐비넷 안에 있는 거.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어요. 다 둘러봤어요. 어디 성당, 어디 운동장, 어디 지하 주차장, 그걸 다 다시 점검을 했죠. 누가 알아? 점검하면 누가 알아요? 강원도 산불이 났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산불이 났는데, 이게 산불이 저 너머에 설악산에서 산불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산불이 어디 태풍급 강풍을 타고 막 날라오는 건 집으로 오고 불과 2시간 만에 7km를 가버리는 보이지가 않고 앞쪽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동사무소로? 지하 주차장으로? 옥상으로? 차 타고 그냥 어디 막 다른 친척 집으로? 이 고민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세월호 사건 발생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세월호 탔어요. 지하에 또는 1층에 2층에 또는 어느 유람선을 탔어요. 재난이 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세요. 어때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나와야죠. 움직여 나와야지.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는 선장이 튀어버리고 선원도 튀어버리고 하는 그야말로 위기 관리의 최악이지만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방송을 들으면서 그걸 따라줘야지. 그거는 세월호의 반성으로 국민들이 그만큼 불신이 생겼다는 거지. 조심스럽지만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세월호 사건 난 이후에 그걸 발생을 하고 정말 한 6개월 1년을 철저히 문제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고양터미널이 있는 거기 있는 쇼핑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보좌 지나고 다른 일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와, 나는 시장으로 있지 똑같은 터미널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뭐 위치도 비슷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도 안 움직여. 시민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런 사이렌 소리를 들는데 안 들려. 에? 뭐, 야, 뭐라 가지? 뭐라 가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원래대로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전혀 미동도 안 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응? 그랬더니 오작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작동이 문제가 아니라 오작동이 돼서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 피해야지 일단. 그리고 왜 오작동이 된가를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내가 와서 그 관계자들한테 다시 아주 강도 높게 저기를 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지진, 그죠? 테러. 여러분들 터키 여행 가고 뭐 어디 이스라엘 여행 가고 해외 가고 해서 어디서 무슨 폭탄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디도스 공격 오면 어디가 자유롭지 모르잖아요. 미세먼지 지난번 공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은 그냥 강원도나 어디 산에만 발생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바람을 타고 집으로 날아오고 이러죠. 그 다음에 뭐 핵 공포 있죠. 생화학 테러 있죠. 이제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적으로는 자 집안에서 우리 아파트에 실제 내가 시장 재임실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근데 빨리 대피하세요. 오 마이 갓.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 나도 저기를 했는데 야야야 일어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하고 나가야 돼? 밖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새벽이었어요. 응? 일단 나갔죠? 근데 아파트일 때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가야 돼. 옥상으로 가면 옥상이 또 막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요즘은 또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 열쇠로 막아놓는다고. 그리고 취하러 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지하에서 이제 불이 났으니까. 그러면 옆집은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갖고 내가 밖에 나왔네? 우리 집 아래층에서. 그런데 다 불구경 하는 거죠. 아, 즐겁다. 이게 아니라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안에 누가 있는지, 뭐, 소방관이 와서 빨리 정리를 하고 났으나, 20, 30분 있다 내려온 분이 파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위기가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 내에는 노약자, 그죠? 장애인, 그럼 바로바로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핸드폰 명단이 있다든가? 문자가 가야 된다든가? 그래서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 말했죠? 개인, 가족, 그 다음에 시민, 지역 공동체, 성동구청. 네. 성동구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계속 벌어지는 재난 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고양시 사례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뭐지만 여러 번 산불이 났을 때 내가 운이 좋았던 거죠. 산불 날 때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 날 때 그럴 때마다 빨빨거리고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지역을 근처에서 그 보고를 받은 거니까 제일 먼저 간 거예요. 내가 일찍 갔는데 여기 또 공직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산불이 났다고 막 빗자루 들고 삽 들고 기자들은 막 오기 시작하고 공보실도 오는데 삽 들고 온 거예요. 아니 공보실은 언론인 데스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원활한 의사소통 및 매스컴의 공공성을 활용해야 되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종합적인 걸. 그리고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막 일이 가고 소방은 소방대로 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여기 총괄 책임자가 누구죠? 물으니까 그 당사자도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본인이야 본인.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의 성격은 지금은 또 옛날에는 그 재난이 화재다 태풍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현대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이버 이런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또 첨단화된 기술 되니까 이게 복합 재난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도 복합 재난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재난 관련한 논문 또 자료를 뭐 대체로 제가 많이 봤는데 가장 잘 정리된 재난을 할 때 어떤 대책을 세운가 10대 수칙을 이 하버드대 나오시고 지금 한양대는 김태형 교수님이 해놓은 걸 제가 고양시에서 실제 해봤어요. 3년 4년 동안 을지훈련 때 사이버 테러 또 생화학 테러 뭐 또 화재 시민 참여적인 형태를 쭉 해보고 또 메르스 때 구제역 때 좀 두루두루 했던 경험에서 내가 이걸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다 또 각종 이제 세월호 사건이다 첨단화된 또 사이버 테러다 이게 나오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체크리스트를. 자, 큰 틀에서 정리 세부적인 건 놔두고요. 여기를 잡읍시다. 강원도 산불 재난 복합 재난이죠. 이것과 지금 이 대통령께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국가 재난. 자, 근데 이제는 과거의 국가 위기는 그죠? 과거의 국가 위기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대남 도발을 했다. 북한이 이상 징후가 있다. 뭐 일본이 또 독도를 뭐 이렇게 영유권 침탈을 위해서 이 공군기가 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안보 위기인데 지금의 국가 위기는 세월호 사건이 터져도 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는데도 대통령과 정부와 또 해경이 대응을 잘못해 버리니까 그건 정권적인 위기로 비유하고 실제로 나중에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뿌리를 가면 세월호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 무너질 때 작은 데서 신뢰가 깨져버릴 때 아 이건 내가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을 조직이 못 되는 거구나.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나는 세월호라고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4.19, 5.18 등등 있었지만 5.18이나 이런 데하고는 사실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 간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속에서 아까 움직이지 마라. 내 지시를 따르라. 국가와 선장과 리더들이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생명을 잃게 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이 국가 위기가 미세먼지 어떤가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발생했지만 공포가 돼버렸잖아요. 산불 지금 강원도 난 산불인데 방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집 앞에 가스가 폭발하고 그 다음에 또 지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이 저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아이들, 노약자, 장애인 그죠? 또 요즘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어떤 우울증 분노 조절 안 되는 정신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말이야. 그때마다 책임을 물어요? 이건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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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100조 갖고 되겠어요? 이거 고민스러운 거예요. 다 사후 약방문식이잖아요 지금.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강원도도 반복적인 대형 산불이 계속 난단 말이죠. 그러면 빅데이터를 가져야 되겠죠.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 났을 때 현상들.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불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요소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갖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최첨단 이런 빅데이터, IoT 이런 시설들을 이런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에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지금 이 또 산불 재난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이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산불이 비단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 태풍급 강풍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되고 이것을 관리를 잘 못 해낼 경우는 국가적인 위기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재난들, 국가적 위기를 할 때 10가지 수행 원칙, 체크리스트를. 자, 첫째. 제일 중요한 거.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기. 세월호가 침몰, 조짐이 있습니다. 1호부터 몇 분, 몇 시간. 저기 되는 거예요. 모든 사안이 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강원도 산불 경우도 변압기가 폭발이 됐느냐, 전선에 불꽃이 붙었느냐, 대충 이제 뭐 이쪽으로 논의되지만 이 부분도 초기에 골든타임에 나타났을 때 이 화재 발생 이 상황에서 이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 되고 이 부분들을 차단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때 골든타임 때 적절한 조기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또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그죠? 또 갑자기 화물선이나 유람선이 침몰할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돼. 빅데이터가 있어야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느낌에 이런 거 같으니까 야 그리 가봐야 이리 가봐야 이리 와야 거기 이리 오란다. 거기다가 상황실을 설치하란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뭐냐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골든타임 오기 전에 요거는 이제 가장 피크 때고 핵심 일적이요. 그 이전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느냐. 그죠? 초기 대응 때 그냥 그걸 꺼버리거나 예방하거나 아주 조직적 대응이 되면 다음에 골든타임이 갈 리가 없는 거죠. 골든타임은 이제 이 복합 재난까지 오는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죠. 초기 대응 시 여러 국가 위기 관련한 빅데이터를 활용했느냐.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번에 미세먼지가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에? 갑자기? 근데 그게 예고되게 오겠느냐는 말이죠. 모든 위기나 재난은 몰려서 함께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아, 요건 A형이네, 요건 B형이네, 요건 C형이네. 이번에 예상치 못한 게 태풍급 강풍 아닙니까? 양간 지풍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든타임 시 초기 대응은 이런 국가 위기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했는가? 잠불 끄고 있고 뭐 막 다른 데 외부로 나가는 건 막고 있고 아니라 이 초기에 전선에 불꽃이 났을 때 이 태풍급 강풍이 밤 7시 발생을 하면서 저녁으로 가는 심야에 여기서 뭐가 핵심적인가? 거기에 따르는 대처를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국가적인 위기, 복합 재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많은 안전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 인력과 장비가 적합하게 동원됐는가? 그냥 막 사람만 올려와가지고 자원봉사 요원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군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소방이 되고 또 자율방범대가 동원되고 뭐 그 외에 공무원이 동원이 될 때는 공무원이 할 일이 있는 거고 군이 할 역할이 있는 거고 경찰이 할 일이 있는 거고 이 역할들이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컨트롤 해야 됩니까? 현장에 종합 상황실이 있을 거고 또 전체적인 관계기관 대책 회의가 있을 때 이 연결이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는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에서 자 언론에 나는데 빨리 이거 해결해.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여기서는 막 여기가 불타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언론에서는 막 보도가 나면은 언론 막아야지. 그럼 여기는 움직이는 사람은 1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류의 매뉴얼이 없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A와 B와 C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높은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거기 상황 책임자를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어떻게 물어요? 이 대형 재난을 해결 안 했으면 해결 안 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고, 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전문성을 발휘했는데 윗사람이 자기 지시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톡박 쓰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원칙은 현장의 전문적인 대응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력과 장비도, 지금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꼼짝 못해 확대된 이유가 심야에 강풍을 동반할 때, 그때 헬리콥터가 못 뜬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본 거죠. 여러 가지 대책을. 그러면 이제는 심야에 강풍을 동반할 때에는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군사 무기 사는 것만큼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종합통제센터. 이 종합통제센터가 이 상황들을 잘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고성, 속초 등등 막 동시다발로 이러니까 이 통제센터가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국가위기관리 통제센터인데 스마트 시스템, 훨씬 더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IoT라든가 클라우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또 시민적인 SNS라든가 이런 훨씬 더 체계화된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종합통제센터, 스마트 복합재난 시스템, 이거는 이미 미국에서는 태풍, 일본의 지진, 이런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첨단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텐트 치고 도표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 쓰고 칠판 만들어 갖고 3명 사망 뭐 오고 또 지우고 닦고 언론 설명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 골든타임 중요하고, 여기서 돌발적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데 돌발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돌발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을, 이걸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정해야 되는 거. 이번에도 화약 창고가 700m 거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불이 나게 치웠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 안 했으면 여기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PG 충전소들. 막 이 소나무, 솔잎에 따라서 강풍을 타고 몇백 메타를 날아다니니까 그게 어디로 날아갈지 알아요. 위험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다가도 환경 쪽이 있든 아니면은 뭐 도시 건설 쪽이 있든 생태안전 쪽이 있든 주택이 있든 자기들이 있는 전문적인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다 사도로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는 이 발생 지역으로만 가는데 이건 날아가서 막 저기 되는데 야 저리 가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돌발적 리스크. 그 다음에 현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책임 조직, 유관 기관의 전문적인 과업 수행이 돼야 된다. 이건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현장에 가가지고 시장이란답시고 야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양간지풍이라는 태풍급 강풍의 성격, 강원도의 지형, 그리고 또 이 발생 원인, 거기 동원화된 인적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중앙에 있었거나 내가 좀 의욕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전문성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절대로 하기 어렵다는 거죠.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상에서 대형 침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여러 가지 해양 조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데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 위에서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인력 장비 부분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합한 장비가 동원됐는가? 전문성을 갖춘 훈련된 인력이 현장에 적재소에 배치됐는가?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동원되고 있는가?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4차 산업 이런 네트워크하고 해서
복합 재난인 건 첨단화되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화기로 불 끄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저희들은 고양시 있을 때는 일일이 사안마다 체크를 했어요. 무슨 사안이 되면은 아주 우리 나눠주는 그 메모지에다가 아예 딱 붙여놓고 하고 상황들을. 그걸 4년, 5년을 해봤죠. 그래서 지금 이걸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종합통제관제센터가 잘 설치됐는가? 유관기관과의 협력, 군, 경, 소방, 민간 이런 쪽에 저희 때 산불이 났는데 12시쯤 군부대 인근에서 제가 현장에 이제 갔더니 의용소방대 분들이 올라간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이 안전복이나 이런 착용도 안 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좀 지원해야 되겠다고 제가 여기저기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막상 산불이 났을 때 인력이 제한되니까 의용소방대 분들이 헌신성에 기초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열악한 상황에서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나버리고. 그리고 우리 현실이 지금 119가 나도 이것도 참 근본적인 119에 모든 신고를 다 하더만요 요즘에는.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위협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층간소음이 나가지고 칼부림이 나거나 이래도 119에 신고하면 출동하게 돼 있더라고. 아니 119가 무슨 전지전능한 119라는 게 어디예요? 지역에 있는 소방서 가면 몇 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105만 시민을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국가 전체적인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빅데이터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체계적인 걸. 지금 나한테 계속 문자가 와요. 행안부에서. 원시적 문자만 와. 원시적인 문자. 그냥 이렇습니다. 훨씬 더 체계적인. 리얼한. 그런 내용 줘야지 지금 다 국민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도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재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 문제는 어때야 되고 그죠? 알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 민간 부문의 임무나 목표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없는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재민 대책을 하는 분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력이 제한될 때 어디다 우선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냐, 업무 분장이 잘 돼 있냐, 자원봉사 조직은 효과적으로 공조하고 있느냐. 우리도 자원봉사가 뭐 기름 유출 사건이든 대한민국이 제일 잘 돼 있는데 다 가서 오십시오, 어떠십시오, 그리고 이부자리 만들었습니다, 뭐 힘드신가요,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적 전문가도 있고 기자 출신도 있고 그죠? 많은 행정적 경험이 있으면 그 자원봉사 네트워크도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사람은 공보 쪽에, 이 사람은 현장 재난 투입에, 보건 의료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치료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중요한 게 6번입니다. 6번. 원활한 의사소통 및 SNS의 공공성화. 이 대표적인 거 메르스 때예요. 메르스 때. 메르스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막 유포돼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뭐 여기저기서 우리 옆집에 메르스 환자가 지금 방치돼 있다더라. 옆에 있는 병원이 그랬다더라. 그래서 고양시 때도 아무튼 인근에 있는 병원이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공개를 해라 말아야 된다. 확인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대책본부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줘. 1, 2, 3 이거 가짜뉴스, 진짜뉴스 어떻게 하라. 그리고 요즘은 중앙의 발표보다 SNS 통해서 확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각자가. 애들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하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죠. 지진이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산불이 됐든 이 부분을 잘 상황을 알려줘야 된다. 또 심지어는 대피 요령까지. 피해 지역 주민 또 다른 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때 가서. 불가능한 거죠. 담당자도 바뀌어지는 거고. 그죠? 시장도 다음에 바뀌는 거고. 정보를 적시에 전파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소셜미디어, SNS 통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진 지도, 태풍 지도 해가지고 그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 자료들을 정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 기업 또 시민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다. 그럼 강원도 지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자기 인근에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정보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공유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중앙의 통합센터,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통합센터에 보내고 안 오더라도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페북, 트윗, 그죠? 유튜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과거에 있었던 걸 하면 답이 딱 나오지 않겠어요? A다, B다, C다? 그럼 그 대응 매뉴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준비된 걸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응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때 가갖고 야 검색 좀 해봐라. 지금 어떠냐. 아 지금 고성이 한 대충 반쯤 된다는데 그게 아니란다. 저기서는 70 아니에요. 여기는 막 더 밀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린다. 정확한 통계를 권위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짜뉴스는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여기가 타고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산불이 확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잔불이 온 건지 주불이 확산되는 건지 태풍이 계속 부는 건지 내일 일기예보가 어떤 건지. 그렇죠?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트윗을 청와대에 띄운 건 아주 적절했으나 행안부 같은 데는 안전신문고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대응한다. 내가 계속 그걸 검색을 잘 해봤는데 뭔가 권위 있는 데가 있어야죠. 모든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통합 안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거기에 다양한 그것만 깔면 누르면 기본적인 대응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수년 동안 까는데요. 시민들이 잘 안 깔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당장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 안전 앱. 지진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테러를 당했을 때, 또 개인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7번은 현장의 수칙, 규정, 절차. 이 기준 적용인데 이걸 유연하게 적용해야 돼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아래층부터 불을 꺼야 되고 주불부터 해결해서 거기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게 강풍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럼 다른 지역과 연계고리를 차단하는 것과 이게 동시돼야 되는데 그걸 너무 교조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장 상황 변수에 고려 없이 규정 준수에만 집착하지 않는가. 또 상급자의 지시 명령을 기다리다 상황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가. 많은 유사한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국가 위기관리 체제에 따른 의사결정이 정문화되고 분권화돼야 된다. 위에서 누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은 소방대로, 군은 군대로. 그러나 통합적으로 되면 어려운 문제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위와 계급으로 섣불리 행하지 않는가. 야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적 판단. 그리고 이런 이제 발생을 하면 이번에 이제 전국에 있는 소방서들이 다 일이 갔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번에 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산불이 나면 대한민국의 이런 화재, 산불, 또 이런 복합재난 전문가들은 딱 발생을 하면은 상황실이나 어디로 총 직결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물리적으로 오기 힘들면은 SNS 통해서 전문가적 의견을 구하는 거죠. 최성한테도 물을 수 있는 거죠. 고양시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경우는 도움될 거 있습니까? 그 센터장이 나한테 할 필요도 없죠. 그 밑에 실무자가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당신들 이렇게 할 때에는 시민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게 동시다발로 가버리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내용을 빨리빨리 보내라고 해라. 가능하면 설명 자세히 해서. 그리고 이 방면에 군 전문가, 화재 진압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끼리 이 네트워크가 소위 말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로컬 시민 안전 거버넌스. 거창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위기 예방을 위한 사전 사후 활동.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이를테면 지금 뭐 90% 정도 그쳤고 이제 뭐 감시 감독 체제다. 자, 이제 참 잘 뭐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어디서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사전 사후 평가 예측 시뮬레이션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통합적인 국가기획 대책 관리를 해야 된다.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육과 훈련은 사전 사후적으로 시행되고 있느냐? 안전교육이. 저도 안전교육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란 말이에요. 당장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골든타임일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우리 이 그룹이 어느 상황에 우리가 배를 타거나 산을 가거나 또는 공동체 생활인데 갑자기 복합전환이 발생했어요. 그때 자기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나는 통합센터로 가야지. 내가 전체적으로 해봤던 경험에 이거 넣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어? 그럼 여기는 코레일에 있었던 부분은 그 나름대로 또 그쪽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응? 시민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은 자원봉사 네트워크 있을 거고, 응? 보건 쪽에 있었던 사람은 복지 보건 쪽에 있을 거고, 중앙부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 같이 삽으로 가갖고 불만 끄고 있으면 손은 누가 보나요? 손은 누가 지키냐면. 근데 아니 내가 지금 고양시나 있었던 웃지 못할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으나 잘못하면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조금 미안하니까 많이 우리는 전국에서 안전 대상을 싹 쓸었어요. 다. 초기에 내가 거기에 충격을 먹고 산불이 나서 문화재가 타기 직전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 뭐 축석부 찍듯이 빨리 와야 되는 걸로. 아니 왜 아무것도 안 가요? 또 가서 삽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공보가 왜 삽을 가져오냐고. 피자들 지금 몰려오는데 그래갖고 놓고 내가 쓰고 그다음에 A 소방, B 소방은 막 이리 가고 또 군 차량이 가길래 이거 좀 타고 이동한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나 시장인데 좀 타고 가자. 군 차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해프닝. 그리고 헬기들이 오는데 이 헬기들이 강원도 어디로 출동하는데 여가 이제 산불이 좀 크니까 나는 지금 가다가 여기에 와서 골든타임 진압을 한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조기 진화가 된 거예요. 다행히 미안하지. 어디 갔는지 나는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연락을 했지만 뭐 꼭 뭐 어디 가던 게 오기야 했겠습니까만은. 그리고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는데 고양시 공직자들이 다 했는데 공직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소방관들만 가갖고 하지 실제 전문성이 없는데 잘못 가면 저기 되는 거니까 역할을. 그때는 내가 선거 운동기간이어가지고 선거 운동기간에 내가 시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SNS 통한 이제 정치 공세가 있었죠. 시정을 돌보지도 않고 선거 운동에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선거 운동차 나왔는데 그 사건이 발생해서 현장을 갔는데 나는 직무 정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다행히 골든타임 때 그 일산 소방서에서 7분 8분 만에 초기 진압을 한 거예요. 뭐 그걸 안 했으면 뭐 그러니까 그건 다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구,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이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제일 논문을 대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제한테 결정적인 계기는 세월호 사건하고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시절에 그때 이제 이 쿠데타 내지는 뭐 위수령, 계엄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부재 상황인데 이때 군의 통수권과 이런 그 시민적인 안전,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군 기무사나 이런 쪽에서 또 다른 비상관리 대책을 해가지고 그 문건이 지금 이제 조사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상황의 국가적인 위기, IMF와 같은 이런 또 국가 부도 위기,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국가 위기, 메르스와 같은 공포적 상황, 또 세월호 사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고향이나 이런 지역 내에서는 대형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 거,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인력 장비가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통합 시스템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고양시 메르스에 왔을 때는 뭐 이 정도 설치면은 뭐 종합 무슨 대책이 설치 안 된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설치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메르스 때 나오는 SNS 대응들. 기존에 내가 이 수칙 규정 절차를 봤거든요. 산불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화재 발생 시 보면요. 책이 5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짜리. 그거 보고 하려면은, 그거 보려고 하면은 있고 나서 알고 가보니까 다 전소돼 버릴 거.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훈련이. 우리 뭐 을지훈련 해보죠. 우리 고양시에서 을지훈련 4박 5일은요, 내가 지침을 줬어요, 내가. 지역 저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했던 고양시의 소위 말하는 시민 참여 안전 훈련을 이 김부겸 장관 때 또 이낙연 총리 때 우리가 화상회의 할 때 그걸 줘서 전국의 지자체에 고양시의 시민 안전 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설파해라고 자료를 다 줬어요. 그 이행되고 있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뒤로 또 발전시킨 거예요, 이게. 뭐가 발전됐느냐?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 이런 첨단화된 이런 이 IoT, 이런 부분들이 전맥되지 않고서는 이런 대형 복합 재난들은 어렵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항상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공공정책 차원에서는 이제 일자리도 중요하고 민생경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나의 생명, 가족의 생명. 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있는 조직에서 언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는 복합 재난으로만 됐지만요, 이게 어디에도 되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조직적인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기관에서도 어떤 복지든 안전이든 시민 참여든 이런 가운데 발생했을 때 이 어떤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건 뭐가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인간적 시스템적 사고, 인간의 얼굴을 한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 중에서도 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이나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시민 뭐 구단위 재난이라든가 뭐 국가 재난이나 뭐 할 때 이럴 때 규정하는 판단을 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중앙 재난안전 대책기구가 있는데 이게 1-1, 1-2, 1-3일 정도로 총리가 하는 거, 행안부가 하는 거, 또 뭐 국정원이 또 테러는 하는 거, 이게 여러 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했던 이거를 이번에 대통령이 선포했던 국가 재난이냐, 또 복합 재난이냐, 또 이게 화재나 뭐 1급이냐 2급이냐 이 부분과 관련된 조직들이 또 수십 개 수백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발생을 하면 여기서 A라는 이 실무형 기구에서 올려서 상급으로 올려갖고 여기서 회의를 해갖고 관계기관 대체를 해갖고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해서 그중에 이걸 협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테러가 발생을 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 복잡한 내용이 빨리 여기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의견을 오면 위로 올라가서 이 결정이 내려줘야 전반적인 대응의 수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단순히 국가적 위기냐, 아니면 이게 복합 재난이냐,
아니면 이 개념 규정 자체가 불투명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냥 중복되고, 모순되고, 충돌되고, 왜? 복합전환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이 기준은 가장 전문적인, 너무 실무기구도 안 되고, 너무 의도 안 되는 신종 감염병인지 화재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이 전문가가 의견을 줘서 위로 올리면 결정하고 밑으로 내리는 이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 건데, 우리는 법과, 계속 내가 말하지만 법과 제도와 규정과 매뉴얼은 전 세계 최고. 모아놓으면 내가 지금 뽑아놓은 것만 해도 트럭 분량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실제 실무선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 위기의 양상은 완전히 새로운 신종이 나타나는 거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현존 보건소 직원만 갖고는 어려워요. 내가 해보니까. 그럼 병원이나 뭐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다원은 지방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각 재난이 현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중앙은 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예산적으로라든가 교육적으로라든가, 그리고 중앙만이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죠. 위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위에 지시를 받아야 되고 보고하다 끝나버리니까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어떻든 이 산불 경우를 보면 대통령과 또 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빨리 재난화하고 이것이 갖는 엄중함을 알고 대응을 하니까 그래도 상당히 이 조기 진압이 됐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태풍하고 연결되고, 태풍성이 강풍하고 연결이 되고 확산이 돼버리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진짜 국가 위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나는 뭐 재난안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기 관리나 이쪽을 쭉 이제 공부해보고 시장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사전에 여기에 대한 예측한 상황과 매뉴얼과 실질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현장 상황에서. 예. 여러 상황들을.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 교육, 학생 교육, 시민 교육이 이런 안전, 그죠? 생활화된 안전, 또 이 협치적 흐름들, 보건 안전 뭐 이런 쪽으로 또 구체적으로는 화재, 또 건물의 붕괴, 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건들 났을 때 저 주변에 최근에 이렇게 그 뭐 뇌출혈로나 이렇게 쓰러진 나이들이 있어 그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같이 백화점을 갔다가 쓰러졌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후미진 데서 해서 아이는 울고 있다가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아픈 그런 저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빠른 후속 조처를 하는 경우는 그냥 참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경우들이 단순한 저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산불이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논문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가 공교롭게 미세먼지, 산불, 그동안도 상당히 중요한 재난이었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로 비화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형태는 좀 최근에 벌어진 일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디도스 공격, 사이버 테러,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교수님, 네. 산불 같은 거는 해마다 이때쯤 되면 나잖아요. 맨날 나서 그 공경에 처하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한참 건조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건조기가 되면 이런 산불이 날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미리 좀 물을 좀 어떻게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그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 건조기 때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이 그 공간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이 넓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전대책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서 비슷한 건 그런 산불 위험 지역, 예, 또 집중 지역 이것을 빅데이터로 해놓고 그 양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놓으면 비록 우리가 예측했던 지역이 다른 데였더라도 물을 안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뭐 좀 더 뭐 물을 제한적으로 모든 지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통계적으로 뭐 더 폭발성이 높다라는 경우 또 인근에 있는 저수지 상황들 뭐 이번에 이제 강풍이 나왔으니까 강풍만 대책 세울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처리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때도 이번에 최문순 지사가 인터뷰하면서 조금 내가 저기 했던 게 이런 이 그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아니 그 이 어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마련을 못했다. 강원도면 지금 광역 수준 아니에요. 그걸 중앙정부 예산을 따와야 할 정도니까 그 정도면 강원도면 도지사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되고 우선돼야 되겠죠. 이국정 교수는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응급 헬기 치료 같은 경우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어디서 착륙하고 뭐 이륙하게 되면 그것이 시민들이 뭐 소음이다 뭐다 하거나 아니면 그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그분이 분노를 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당해보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그 절박성을 모른다.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공동체적인 이 마인드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그 드린 자료는 어떤 여러분들이 뭐 공공 분야에서든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 시에서 다종다양한 을지훈련 또 실제 뭐 화재 사건 났을 때 최소한 4년 가까이를 전 직원이 이걸 갖고 그 검증을 했던 거고 또 최근에 제가 이런 그 신종 감염병이나 복합 재난들을 해서 지금 뭐 그 논문을 쓰던 중에 최근에 이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요즘 아주 며칠째 이쪽에 지금 하던 차에 마치 오늘 또 지난번 발생도 있고 공공정책, 지방자치, 예, 그다음에 시민적 참여, 시민의 안전 딱 맞아떨어지는 주제라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